연세대학교 전시팀입니다. 연세대 전시팀에서 공생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어떤 부분들을 고려했는지, 설치 시 어떤 모습이 될지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전시팀은 공생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인공과 자연은 근대부터 이분법적으로 생각되어져 왔고 아직까지도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곧 자연의 파괴이며 자연보호는 곧 개발 제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간을 위한 공간도 자연과 대립되지 않고 생태계 순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공생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서울숲에서 사슴똥, 서울숲 인근 카페에 커피 찌꺼기, 썩은 낙엽 등을 섞고 2년 동안 발효 과정을 통해 사슴똥 퇴비를 제작하고 순환하는 서울숲이라는 퇴비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슴똥 퇴비는 다시 서울숲의 식물의 성장을 도움으로써 서울숲에 이미 작은 생태계 순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슴똥 퇴비를 주 재료로 사용하는 파빌리온을 통해 서울숲 생태계 순환 속으로 들어갑니다. 설치 시에는 파빌리온의 모습으로 존재하다가 기후전 교수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파괴되면 다시 퇴비로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저희는 파빌리온을 설치하고 파괴되는 과정까지 하나의 전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숲에는 다양한 수종이 있습니다. 서울숲에서 꽃이 피는 계절과 크기를 기준으로 수종을 조사하였습니다. 서울숲에서 자라나는 꽃들은 3호분과 5호분 크기의 화분에 사슴똥 퇴비를 담아 심고 참여자들이 화분을 파빌리온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파빌리온에 꽃을 심는 행위를 통해 파빌리온이 하나의 유기체로서 작동하는 서울숲의 일부가 됩니다. 식물은 햇빛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은 뜨거운 햇빛을 피해 그늘에서 쉬고 싶어합니다.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바깥쪽은 식물에게, 그늘이 생기는 안쪽은 사람에게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참여자들이 화분을 파빌리온에 꽂아놓고 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화분의 위치를 자유롭게 옮겨 파빌리온의 형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늘에 들어오는 빛의 위치와 양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자연스럽게 파괴된 파빌리온의 부스러기는 다시 사슴똥 퇴비의 형태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파빌리온의 형태는 태양의 궤적을 조사하여 화분 속 꽃들이 어느 위치에 꽂히더라도 일광을 받을 수 있게 디자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숲에서 사람들이 아침이 아닌 정오에서 저녁 6시 사이로 방문자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동에서 서로 갈수록 높아지는 형태를 가집니다. 이런 형태를 통해서 시간에 따라 그림자의 모습이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작 방식입니다. 대나무를 휘어서 곡면 그리드를 만들고 지푸라기로 묶어 고정시켜 바닥에 말뚝을 박습니다. 비율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인 생명토, 사슴똥 퇴비, 모래, 친환경 풀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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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비율로 섞어 반죽한 뒤 오목 유닛, 볼록 유닛, 화분 유닛 거푸집에서 일주일간 건조시킵니다. 오목 유닛과 볼록 유닛을 겹쳐 쌓은 후 목봉으로 프레임과 고정시킵니다. 두 유닛이 유기적으로 얽혀 입체적인 파사드를 만들어냅니다. 이로써 외부와 내부의 공통적인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파빌리온은 제작된 구조체에 참여자들이 화분 모듈을 꽂아넣고 빼는 과정으로 형태가 완성되고 이 과정에서 파빌리온의 재료들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목업한 사진입니다. 목업을 통해서 실현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 연세대 발표 영상 잘 봤고요. 선생님께서 크리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크리틱 시간이 10분인가요? 네, 사실 개별로? 네, 각각? 네. 10분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 이렇게 시간이 잘 맞아서 그렇게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안 그러면 말을 네, 계속하니까 10분 10분으로 알고 내외로 있을게요. 해주시면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저도 그냥 그 디자인에 대한 크리틱을 한다기보다는 그 이게 이제 파이널 직전이잖아요. 그죠? 그냥 마지막인 거죠. 파이널 전에. 이게 외부 어떤 그 무슨 의견을 듣는 것. 네, 마지막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디자인 얘기라기보다는 2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뭐 발표에 대한 느낌, 뭐 그다음에 이런 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추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바꾸라는 얘기는 웬만하면 내가 안 하려고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발표를 지금 읽으신 건가요? 아니, 누군가 지금 뭐 마이크로 하신 거죠? 발표하실 때. 아닙니다. 발표는 이 녹음이랑 같이 영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발표할 때도 그냥 녹음으로 하게 되나요?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어, 실제로 이 한 명 발표자가 앞에서 이제 그렇지. 그 영상은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어. 질문도 받고 하는 그런.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근데 그 전에 처음에 발표하셨던 분은 직접 육성으로 하지 않았었어요? 아니요, 저희도 녹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아, 녹음을 하셨었어요? 아, 그래요. 일단은 지금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표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조금 그 버벌 프레젠테이션이잖아요. 말로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너무 톤이 일정해. 그래서 그 발표 시각적인 자료에 비해서 이게 너무 톤이 일정해 가다 보니까 조금 지루하게 느껴진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목업은 만드실 거죠? 목업은 그 직접 네, 시공 전체는 안 하고 일부만 만들어서 실험하기 위한 그리고 목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저기다 뭐 사슴똥을 섞지는 않을 거고, 저 그죠? 사슴통 실제로 섞었습니다. 근데 그 서울숲에 사슴이 있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있어요? 뭐 거기 그래서 그 그렇구나. 네, 서울숲에서 만드는 신기하네. 탭이 직접 제공받아서 그 재료 아, 섞어서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저 같은 사람 뭐 학교가 저는 서울숲 근처에 있는데도 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서울숲에서 이런 뭐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얘기도 좀 해주고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근데 앞- 사슴이 어디 앞표에서 있지? 네, 순환하는 서울숲이라는 그 아,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언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슴이 근데 신기하네. 담장도 없는데 도로로 안 튀어나오나?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좀 보완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 뭐 저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초기 단계였으면 좀 대나무 없이 이렇게 대만으로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라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제가 했을 것 같고. 들리세요 지금? 네, 들립니다. 지금 컴퓨터 마이크가 갑자기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래. 네. 근데 지금 지금 상황에 와서 이거를 대나무 없이 구조체를 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저런 부분이 약간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왜 대나무가, 그러니까 왜 하필 대나무인지. 그러니까 이게 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서스테너블 해야 되니까, 친환경적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올가닉한 재료를 썼다 뭐 이런 이유인 건지 아니면 제 어떤 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저 모듈러 유닛만 가지고도 어떻게 잘 조합하면 물론 지금 형태 가지고는 제 가지고는 무너지겠지만 모듈러 형태 그 유닛 가지고만 해도 결국은 구조체는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기 좀 약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대나무가 이제 구조체 역할을 하는 거니까 저기 왜 대나무여야 되는지도 좀 설명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보면서 기대했던 거는 이게 유닛이 계속 나오고 처음에 렌더링 그 표지에서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런 어떤 부가적인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대나무가 팍 튀어나오니까 저기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이질감이 든다 그래야 되나 대나무가? 제가 왜 갑자기 나왔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나무에 대한 거. 뭐 나머지는 좋고 뭐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심사했을 때 그때도 연세대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커피 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그게 아마 1등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뭐 어떤 개념적으로나 좀 환경적인 의미로나 좀 더 디벨롭되고 이런 건 뭐 더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얘가 근데 그 심사위원들한테 감동을 주려면 결국에는 그 뭐 목업이 좀
목업은 보여줘도 되는 거죠, 심사할 때. 목업도 보여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업은 이제 스터디로서 아. 작용을 하고요. 그 실제 가져가는 건 안 되고. 스터디 과정은 보여줘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가져가는 건 좀 무거우니까 좀 그러지 말고 저런 것도 그 어떻게 몇 개 조금이라도 만들어 봐요. 만들어서 2주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제가 볼 때 좀만 더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제 좀 만들고 뭐 이런 걸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이고 뭐 그렇다라는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뭐 제가 보니까 목업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뭐 조금 뭐 그렇다고 제가 이게 크게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일부라도 조금 뭐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나머지는 예. 혹시 저한테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 대나무를 쓴 이유를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서울숲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서울숲에서 나는 재료들만 가지고 이제 파빌리온을 제작을 했다가 다시 서울숲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설명을 아까 했었나요? 근데 제가 놓쳤나요? 네, 했습니다. 했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더 뭐 감당하는 예,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마 왜 그게 그 설명이 어디 있어요? 다이어그램 좀 보여주세요. 그 순환 다이어그램에? 예, 그래요? 거기 어디 있어?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도 설명을 하고 그 발표 그 목소리에서도 그래요? 넣었습니다. 요 그림에는 없는데? 대나무 하여튼 뭐 제가 따지는 건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제가 딱 인지할 정도로 설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놓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네.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저런 모듈, 어떤 저런 뭐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그 친환경적인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만든 건데, 저게 구조랑 이렇게 약간 지금은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그게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인터그레이션이 되려면 저 대나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물론 저 외피보다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왜 대나무여야만 하는지, 그리고 왜 저 형태, 아까 뭐 솔라 시스템 가지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연관된 형태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떤 구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중요한데, 저 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도 대나무가 있을 것이고, 대나무라는 게 사실 텐션을 이용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쉘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약간 좀 형태가 그 대나무의 텐션으로는 구는 아닐 거고 분명히 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대나무만으로 만든 구조체의 형태가 분명히 뭐 그 뭐라 할까요? 그 정말 그런 뭐라 그래야 돼? 정말 정확한 쉘은 아니 그 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스피어는 아닐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나무가 만들어낸 어떤 폼이 있을 거예요. 그 걔네 텐션만으로. 그러면 좀 근데 몰라 지금 뭐 2주 만에 내가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또 그거 막 또 디자인 바꾼다고 또 막 할까봐 내가 좀 조심스러운데, 시간이 되면 하시고, 아니면 대나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너무 또 많이 설명하면 또 이게 사람들이 이해를 또 엉뚱하게 해버리니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크리틱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분은 채팅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한양대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세요. 그 기초에 대한 질문인데요. 들리시죠? 기초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서울숲 식생을 훼손하면 안 돼서
이렇게 기초를 박는 게 안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고려가 되어 있는 건지 약간 아니면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하는 질문인가요? 아니면은 워스 측에 하는 질문인가요? 아, 그냥 둘 다? 근데, 네. 그냥 기초에 대한 어떤 고려에 대해서 여쭤보고 저희는 그 기초가 그냥 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식생에 훼손을 하지 않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네, 그 부분은 잠깐 저희가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따가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또 다른 질문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 한번 해도 될까요? 네, 질문해 주세요. 저희 혹시 팥도 같은 재료로 만들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3번 보시면은 여기 핫도 네네네. 예, 그러네요. 몰드로 만들어지는 걸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료 선택에서 되게 좀 참신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혹시 그러면 식물한테 이제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줬을 때도 저게 안 무너지나요? 상관이 없나요? 아니면 뭔가 배수 시스템이 따로 있는 건가요? 저희는 그 무너지는 것까지를 하나의 전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디자인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물을 주자마자 무너져 버리면은 그게 화분은 아예 메쉬망으로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 디자인 해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수종 다이어그램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물이 빠져버리면은 바로 팥에도 흡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따로 뭐 메시망으로 했을 때 물이 빠져나갔을 때 어떻게 저 재료가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뭔가 유지되는 건지 약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물 정도로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뭐 물탱크를 위에다 다르진 않을 거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 사실 이 질문이 되게 재밌는 질문이라서 제가 좀 다른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질문을 중간에 끊었는데 근데 본인은 지금 만족한 거예요? 질문하신 분 답변이 아, 답변이 된 건가요? 제가 권 대신 작가님이 끊으신다면 뭐 예,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거 제가 아까 지금 사실 질문 자체가 되게 좋은 질문이라서 제가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땅이랑 뭐 주변에서 이렇게 뭐 커피든 뭐 이렇게 사슴 똥이든 거기에서 뭐 뭔가를 만들어내고 만약에 다시 공원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 리사이클링이라보다 하나의 순환하는 이런 리사이클링은 아니죠. 뭐라 그러죠? 하나의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면 이런 거를 설명하는 뭐가 있어야 돼. 드로잉이든 다이어그램이 그것도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뭐 이렇게 주변에 있던 것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고 나중에는 무너져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사슴들이 이렇게 뭐 주워 먹고 이러면 씨앗도 먹고 하니까 그 똥 안에 뭐 씨앗 같은 것도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한 10년 지나면 여기서 또 새로운 풀들이 자란다. 뭐 이런 얘기도 재밌을 것 같고, 또 일부러 씨앗을 섞어서, 예? 씨앗을 섞어서 하면은 또 뭐 봄에 이렇게 자라면 그 무게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얘가 또 이렇게 뭐가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되게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죠? 네. 하여튼 뭐 판단해서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채팅에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기초라고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잔디 훼손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그 주제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단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식생 훼손이라고 하는 그 범주가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말뚝으로 봤기 때문에 점으로 이렇게 박히면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이제 기초를 만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른 학교의 파빌리온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어떤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면으로 덮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결국 잔디를 누르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사실상 식생 훼손이 아닌가. 그래서 그 범주가 솔직히 어디까지가 훼손 금지라는 건지 사실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네. 질문 끝나셨나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세대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그거를 면적을 최소화하긴 하지만 그 어쨌든 땅을 이렇게 그 부분도 땅을 건드리게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도 어쨌든 면적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식생훼손에 최소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팀이 있는 반면 반대로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적으로 하긴 하지만 땅을 대신 이렇게 땅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제 면적으로 채우는 부분이 식생훼손의 최소화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마다 사실은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식생훼손을 최소화한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달라서 팀마다 생각하는 게 또 달라서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팀마다 다르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일단 면적으로 누르고 있는 것 자체가 식생훼손인데 저희가 일단 땅 위에 얻는 것과 땅을 이렇게 파는 것과 그게 어느 것이 훼손 금지인 건지 좀 경계가 불분명하다 생각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답변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